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안타깝지만 정의당 아닌 제3당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장혜영 주간조선에서 보도했는데요. 안타깝지만 정의당 아닌 제3당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답보 상태죠. 답보 상태.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장혜영 정의당에 대한 국민평가는 끝났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3당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정의당도 분열의 길로 가는 거죠. 지금 뭐 민주당, 국힘 뭐 다 분열의 길로 가고 있는 정황이고, 총선 때 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00명을 뽑으니까 최대한 분열되고, 대통령은 또 한 명을 뽑으니까 또 최대한 하나로 합치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안철수, 그리고 또 김동연, 네, 김동연도 새로운 물결 뭐 해가지고 아래로부터의 반란 떠들어대더니 결국에는 민주당에 가가지고 줄 섰죠. 또 안철수도 결국에는 국힘에 가서 줄을 서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거대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당 보조금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 정당 기득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이런 특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이나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을 외면하는 건 똑같잖아요. 국민을 외면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진영 싸움만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관심을 주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국민을 위하여 특권을 내려놓는 집단, 그러한 집단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혁신위가 민주당에서 출범을 했는데 기대할 거 없다. 이재명 사태가 민주당 혁신 첫걸음이다. 이상민 민주당 5선 의원은 이렇게 또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혁신위원회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돈봉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데 무슨 혁신이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윤석열도 김기현도 이재명도 싫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많고 제3지대 돌풍 가능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이거 미국 소련 이 대립 때 이미 지금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이런 정황이 아직도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중용의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네, 창당 앞둔 양양자 외교 정쟁아, 양당 모두 해국노다, 이렇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중국 대안은 양당과 정부 국익도 없고 섬세하지도 않고 위기관리도 안 된다. 수습해야 할 대통령실이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성과 전략 안 보인다. 전방위 비판했는데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 네,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국민 주권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세력이 이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금태섭 양양자 판 커지는 제3지대 신당 창당, 각자 도생이냐 통합행보냐, 결국에는 거대 양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이미 52개 정당이 활동하고 있어요. 52개. 네, 제3지대 양양자 마포에 당사를 마련했다. 현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면 무당층 27%.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경쟁하는 듯, 뭐 금태섭 신당이나 각 신당들이 경쟁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통합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의당 분열의 길을 건너 당 해체 후 신당 창당론 꺼낸 장혜영과 금태섭 3당에 합류하려는 듯한 유호정. 네, 뭐 정의당이 페미니즘으로 쏠린다든지 한 부분만 대변한다든지 하면은 힘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정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박지원은 조국 신당 창당에 광주 출마할 거다.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겁니다. 조국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또 지금 친명계, 또 반명계, 뭐 이렇게 조국계, 이렇게 분열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준비 중이다. 뭐 이런 한겨레 기사도 나왔는데, 뭐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다 나오겠죠. 네, 신당 창당 선언한 금태섭, 대통령이 직접 중국 대사와 싸우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의당 분열, 뭐 국힘 분열, 민주당 분열, 다 분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금태섭 에너지는 합쳐진다, 제3지대 통합 시사, 뭐 정당을 만들면은 정당 이제 운영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하니까 결국에는 거대 양당들은 이미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으로 건물까지 마련해 놨죠. 그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고 엄청난 돈으로 자기들을 무장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다 보면은 통합으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태섭 4, 5, 6, 7당 출연, 에너지는 합쳐진다. 네,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정당이 출연할 거다, 저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이미 52개가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네, 심평, 네, 뭐 윤석열 뭐 책사다, 뭐 윤석열 멘토다, 이런 소리를 들었죠. 키플레이어는 안철수, 조정훈, 양양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정훈은 모르겠습니다. 조정훈이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그거는 공감하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조정훈은 지금 보면은 거의 뭐 국힘 쪽에 이렇게 편향돼 있는 발언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양양자, 안철수, 지금 금태섭, 뭐 이런 조직들이 결국에는 힘을 모으지 않겠는가.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 길이 이제는 계엄밖에 없어요. 계엄, 분권형 대통령제. 그렇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몰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는 국힘 내부에서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세력화를 시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익산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특검 폐지하고 100명 감축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특검 폐지하고 국회의원 축소하라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국회의원 특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 이런 세력들이 사실상 정치 세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회의원 특검 폐지, 여의도 집결, 파렴치한 국민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양심 세력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정의당의 이 분열의 모습은 사실상 국힘이나 민주당의 똑같은 모습이다. 지금 정당들은 모두 지금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이재명과 또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조국 신당이 현실화되게 되면은 3등분이 되는 거죠. 양양자 신당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힘의 분열, 뭐 국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준석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이제 분열되고 새로운 신당들이 이제 결국에는 헤쳐모여 이합 집산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